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 담독에 관련된 그 해부생리하고, 그다음에 간 담독의 췌장 관련된 해부생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질환에 관련돼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는 이제 준비 물품 다 준비하셨죠? 유인물 있어야 되고 교재 있어야 됩니다. 교재는 챕터 12이고요. 355페이지예요. 355페이지에 보시면 간 담독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오늘 배운 거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서 따라오도록 해주세요. 자, 간 먼저 해부생리 보겠습니다. 간하고 담도랑 췌장 순으로 우선 해부생리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 보면은 페이지 356페이지 보면은 간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그쵸? 간은 좌엽하고 우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붉은색을 떼요. 왜 그러냐면은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혈액을 저장하는 저장고라고도 할 만큼 혈액이 많다 보니까 붉은색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간동맥, 간문맥, 간정맥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워낙에 일반적으로 모든 올간이면은 들어오는 거는 동맥이고, 그죠? 여기서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을 해준 다음에 나가는 게 정맥이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저기는. 근데 간은, 요게 간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신장이나 위나 췌장이나 이런 거는 다 동맥이 들어오고 정맥이 나가요. 그쵸? 근데 간은 들어오는 혈관이 두 개예요. 하나가 들어오는 게 동맥하고 정맥이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정맥이 하나 더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는 게 동정맥이 다 같이 간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동맥은 우리가 간동맥이라고 하고, 이 정맥을 뭐라고 하냐면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 두 개는 들어오는 거, 이 간정맥이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간정맥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요렇게 해서 요 들어오는 거 빨간 것이 간동맥,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들어오는 것이 있죠. 얘가 뭐냐면 얘가 간정맥입니다. 간문맥입니다. 간문맥. 그리고 간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것, 요것이 간정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얘가 간정맥이 되는 거고, 얘는 간문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빨간색 여기 들어오는 거, 얘가 뭐라고요? 간동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동맥은 말 그대로 깨끗한 피가 들어와서 영양소랑 상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간문맥, 그죠? 간문맥은 왜 들어오느냐? 간문맥은 어떤 혈관이냐면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아니고 요 위부터 위, 소장, 대장, 이게 소화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혈관들이 모여져서 간으로 들어오는 그 혈관을 우리가 간문맥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 여기 식도부터 위, 작은 창자, 여기 큰 창자, 여기 항문 부위까지, 그죠?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혈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으로 들어와요. 이거를 우리가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간문맥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간문맥은. 이 간문맥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모든 소화기관에서 여기 들어와서 이 간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이 걸쳐서 들어오는 이 혈관에 있는 노폐물, 그 다음에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다 얘가 걸러줘요. 간에서.
예, 좀 이따가 이제 기능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위 소화기관에 관련된 거는 워낙에 이제 음식물에 그 미생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주고 삭제, 죽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요 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들어오는데, 이 간이 만약에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러면은 이 들어오려고 하는 혈관이 간 문맥에 압이 올라가겠죠. 예, 간 문맥에 압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식도부터 해가지고 요 항문까지 분포되어 있는 모든 혈관들이 압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압이 나중에는 참다 안 돼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근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식도예요, 식도. 그리고 여기 항문, 이게 혈관이 얇아가지고 간 문맥에 압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압이 올라가서 식도 출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치질 부분에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간경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간경화 가서 다시 우리가 볼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혈관이 들어오는 혈관이 간동맥, 간문맥 두 개인데 이 중에 간문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담즙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게 이제 소화를 도와주니까 부교감신경, 담즙 분비를 억제해 주는 거는 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이제 구조를 우리가 봤고 간의 구조.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간의 기능을 보려고 합니다. 간 기능을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는 간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간 질환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간의 기능은 무슨 기능을 하냐면 대사작용을 합니다. 간이.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우선 탄수화물을 대사를 하는데 탄수화물은 쪼개면은 뭐가 돼요? 포도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탄수화물을 내가 먹게 되면 포도당이 생기는데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해서 어디에 저장하냐면 간에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는 누구예요? 누가예요? 췌장이 뭐예요? 인슐린이 해요. 그죠? 인슐린이 하는데 이 인슐린이 나와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는데 어디에 저장하냐면 간에 저장을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글리코제네시스 합성이다 해서 제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반대로 글리코겐을 포도당 얘를 이걸로 해주는 것은 글루카곤이 그죠? 이것은 나중에 췌장 가서 우리가 할 거예요. 글루카곤이 이 역할을 하는데 이것 분해를 해주는 것도 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글리코제노라이시스 이거 분해를 하니까 라이시스가 붙어서 글리코제노라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포도당을 안 먹었어. 탄수화물을 안 먹었어요. 며칠째 굶었어. 그러면은 영양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신에 단백질의 영양소를 쓰게 됩니다. 지방이랑. 그래서 그 단백질하고 지방을 뭘로 바꿔주냐면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주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글리코이온 네오가 뭐냐면 새로운 거를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지방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리코네오제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이랑 이런 영양소들을 분해하고 합성하고 이걸 저장하는 거를 누가 해요? 간이 하는 거예요. 간.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엄청 중요한데요. 단백질 대사에 또 관여를 합니다. 간이. 자, 우리가 단백질을 먹게 되면 단백질을 다 먹고 나서 영양소를 쓰고 나면은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NaNH3라고 해서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암모니아를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 뭐로 바꿔줘요? 요소로 바꿔줘요. 간에서 오리니틴 해로라 그래가지고 여기 해로를 통해서 요소로 전환을 시켜주고 얘를 신장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요게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 수치가 막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독성은 요소보다 암모니아가 더 훨씬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바꿔줘서 신장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요 이제 간에 기능이 안 좋게 되면 암모니아가 올라가서 나중에 뭐요? 뇌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독성 물질이 증가를 하니까. 또 그 이외에도 알부민 합성도 합니다. 알부민은 어디에 쓰여요? 그쵸. 혈관에 뭐예요? 그쵸. 수분을 잡아당기는 그죠? 삼투압에 관여를 하는 게 요 알부민, 교질 삼투압에 관여하는 게 알부민이잖아요. 그러면은 수분 조정이 잘 안 되겠죠. 간이 안 좋아지면 알부민 합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응고인자를 합성하는 것이 또 누가 해요?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응고인자가 합성이 안 되면 결국 간이 문제가 되면 응고인자 합성이 안 돼서 뭐 어떻게 돼요? 그죠? 응고가 안 되니까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비타민 K도 합성을 얘가 합니다. 간에서. 근데 비타민 K가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해요? 그죠? 응고간여를 하죠. 응고간여.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응고인자랑 비타민 K 합성이 안 되면서 이제 간이 문제가 생기면 합성이 안 되니까 이제 출혈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지방대사에도 관여를 하는데, 자, 지방대사는 어떻게 관여를 하냐면은요, 지방대사는 지질단백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지질단백. 자, 지질단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밑에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질단백이라는 것은 요 지질단백의 종류에는 카이로미크론, VLDL, LDL, HDL 이거를 우리가 지질단백이라고 합니다. 지질단백. 많이 LDL, HDL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LDL은 좋은 지방, LDL은 나쁜 지방, HDL은 좋은 지방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이 지질단백이라는 요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종류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말 그대로 지방하고 단백질이 같이 있는 거를 우리가 지질단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이로미크론, VLDL, LDL, HDL이 있는데 이거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콜레스테롤, 인지질, 유리지방산 플러스 단백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질단백이에요. 그 중에 카이로미크론은 이 애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카이로미크론이고요. VLDL이나 LDL 같은 경우는 요 4개, 5개 중에 콜레스테롤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HDL은 이런 것 퍼센테이지들이 굉장히 작고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HDL이에요. 그러니까 HDL은 좋은 거고 VLDL, LDL, 카이로미크론은 좀 안 좋은 지질 단백인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지방이 요 암중 밀입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간으로 흡수가 돼요. 지방이 들어오면 간에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풍부한 VLDL을 만들어요. 간에서. 그러면 VLDL이 트리글리세라이드, 요거 VLDL은 트리글리세라이드도 많고 콜레스테롤도 많아요. VLDL은 VLDL은 안 좋은 거죠. 근데 VLDL이 요 간에서 만들어서 혈액으로 나오게 되면 혈액을 흐르는 동안에 얘가 에너지가 트리글리세라이드이 사용이 돼요. 그러면서 LDL이 만들어져요. LDL. 이게 VLDL이 LDL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LDL은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이 LDL인 거죠. 그래서 VLDL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그중에 트리글리세라이드들이 사용이 되고 나서 LDL이 되는 거니까 LDL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 LDL이 간으로 흡수되고 일부는 말초로 옮겨져서 얘가 콜레스테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사용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HDL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로미크론이 돼서 VLDL이 되고 VLDL이 LDL이 되고 LDL이 HD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LDL은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많이 있는 거고 LDL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거고 HDL은
트리글리세라이드도 콜레스테롤도 적게 들어있는 게 HDL인 거죠. 그래서 HDL은 40 이상이 되면은 좋은 거고 LDL은 140 이하가 돼야지 좋은 거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지방을 체크를 할 때는 트리글리세라이드랑 콜레스테롤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수치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 지질 단백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카이로미크론, VLDL, LDL, HDL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다? 간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기타의 알도스테론을 간에서 이하를 하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도 대사에 관여를 하고 담즙을 배설시킨 담즙 생성도 간에서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 기능은 해독작용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화기관에 있는 모든 혈관들이 요 간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간문맥을 통해서. 그래서 소화기관을 걸쳐서 들어온 모든 혈액 속에 있는 세균이나 이물질을 누가 해주냐면 간에 있는 쿠퍼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요 이물질들을 잘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간문맥을 통해서 소화기관에 있는 모든 혈관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물질들 다 세균이나 이물질들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기능을 누가 한다고요? 예, 간이 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 이제 요애가 또 중요하죠. 그죠? 담즙 생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사에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쿠퍼세포가 이물질을 제거를 하는 해독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즙 생성을 간에서 합니다. 담즙은 뭐냐면 담즙 산염, 빌리루빈, 콜레스테롤 이런 것 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물질이 담즙입니다. 한 600에서 1200ml 만들어지고요. 하루에 요거는 약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이가 하는 기능은 담즙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 지방을 뭐예요? 유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십이지장 쪽으로 음식이 넘어오면 그 지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요 담즙이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담즙은 어떻게 운반이 되느냐? 어디서 생성이 돼요? 그죠?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이 간에서 바일 솔트, 담즙입니다. 담즙을 만들어내면 콜레스테롤이랑 아까 빌리루빈이랑 뭐 담즙산염이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여기 말 그대로 좌우간관, 이게 좌간관, 우간관이 에서 얘가 총간관, 얘가 총간관이에요. 얘 총간관, 예, 얘로 모아지면서 어디로 들어와요? 요 담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얘가 담낭, 골블레더라고 하죠. 담낭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가 음식이 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지방이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나와서 여기가 총담관이에요. 총담관. 그죠? 총담관. 쓸개관 나와서 총담관을 걸쳐서 요 12지장으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얘가 되셨죠? 좌우간관 들어가서 총간관, 담낭, 담낭에서 총담관. 그죠? 담관을 통해서 12지장으로 음식이 오면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지방을 유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담즙은 이렇게 해서 분비가 되는데 담즙을 분비는 언제 하냐면 지방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CCK가 분비가 돼요. 요거 CCK 우리 배웠죠? 췌장에서 나오는 거. 예, 혈류로 이동해서 담낭 평활근을 얘가 수축을 시켜요. 그러면은 담낭을 딱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디관략근이 이완이 돼요. 오디관략근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오디관략근이 있죠. 예, 오디관략근이 쫙 열리니까 담즙이 싹 배출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세크레틴 도움으로 해가지고 CCK가 작용을 해서 담즙을 어디로? 12지장으로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담즙을 구성하는 것이 뭐뭐가 있다고요? 아까 뭐뭐 있다고 말했어요? 예, 담즙산염, 빌리루빈,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렇게가 이제 중심적으로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담즙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물질. 근데 담즙은 초록색이고요. 빌리루빈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구성하고 있는 요 세 가지 물질을 살펴보면 담즙산염 먼저 살펴볼게요. 담즙산염은 아미노산 종류고요. 글로불린이나 티우린이 합성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담즙산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 빌리루빈이에요. 빌리루빈. 자, 빌리루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적혈구가 파괴가 돼가지고 비장, 그죠? 비장에서 적혈구가 파괴가 되면 얘가 혈류로 빠져나와서 혈류 알부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간으로 얘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간으로 이동을 하면은 얘가 간으로 이동을 그 혈중에서 알부민과 결합을 해가지고 혈중에 있을 때를 우리가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않는 빌리루빈이라고 하고 얘가 간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간에서 다이렉트 빌리루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파괴가 돼서 간으로 들어오기 전에 혈액을 통해 가지고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이 되고 얘가 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이렉트 빌리루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장에서 파괴가 돼서 혈액으로 들어왔을 때는 간접 빌리루빈이 되고 간으로 들어와서 직접 빌리루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얘가 이제 빌리루빈이 간에서 재순환해서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장으로 들어가요. 장으로 들어가서 스테르코빌린으로 산화가 되면서 대변으로 배출이 돼서 얘가 아까 노란색이라고 했잖아요. 빌리루빈이. 그래서 갈색을 띠게 되고 또 일부는 신장으로 들어가서 우로빌린이 됩니다. 우로빌린으로 산화가 되면서 소변의 색깔이 또 갈색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혈관으로 들어와서는 여기 아까 혈관으로 들어오면은 인다이렉트 빌리루빈, 간접 빌리루빈이 되고 얘가 간으로 들어와서 직접 빌리루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일부는 어디로 들어가요? 대장. 그래서 대장으로 들어가서 스테르코빌린으로 되면 스테르코빌린으로 해가지고 산화돼가지고 대변으로 나오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신장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로? 유로빌린으로 산화가 돼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서 대변도 다갈색이 되고 소변도 갈색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요 빌리루빈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빌리루빈 수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TB, 토탈 빌리루빈에서 0에서 1m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IB라고 해서 인다이렉트 빌리루빈, 이게 간에 가기 전에 빌리루빈이 0.2에서 0.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빌리루빈은 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빌리루빈이죠. 그게 0.1에서 0.5mg per 데시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 안 좋아지면 TB, IB, DB 요 세 개를 다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토탈 빌리루빈 0에서 1, 인다이렉트 빌리루빈 0.2에서 0.8, 다이렉트 빌리루빈 0.1에서 0.5. 그래서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이 더 많습니다. 다이렉트 빌리루빈보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빌리루빈은 다 됐죠? 세 번째 아까 지금 담즙 구성하는 물질 3개 하고 있습니다. 담즙산염 했고 빌리루빈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콜레스테롤이 있죠. 그죠?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세틸 CoA라는 이 원료로 인해서 HMG CoA를 걸쳐요. 이거는 이제 자세히는 몰라도 되고 이 HMG CoA를 걸치면서 리덕타제라는 효소에 의해 가지고 얘가 합성이 돼요. 콜레스테롤이.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으면은 요게 지방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들한테는 요 HMG CoA 리덕타제를 억제하는 약을 줘야 되겠죠.
그것이 스타틴 제제라는 뭐 메바코나 뭐 이런 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억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HMG CoA 리덕타제가 요 콜레스테롤을 합성시키는 거고, 이거를 억제하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거고, 그거를 무슨 제제라고 해요? 스타틴 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세 가지 담즙을 만드는 걸 담즙 생성을 누가 한다고요? 간이 한다고요. 담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담즙 3염, 빌리루빈, 콜레스테롤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중에 빌리루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리루빈이 노란색을 띠고, 그렇죠? 그리고 얘들이 간 들어오기 전에 인다이렉트 빌리루빈, 간을 걸쳐서 다이렉트 빌리루빈이 되고, 일부는 간으로 재순환되고, 일부는 장으로 해서 스테리코빌리딘이 되고, 일부는 신장으로 가서 유로빌린이 돼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능이 순환 기능을 합니다. 이 순환 기능이라는 것은 혈액의 저장고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4분의 1 이상이 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간이 빨간색을 띈다고 했죠. 적색. 그 다음에 하고 비타민하고 철 저장을 또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철도 부족하고 비타민도 부족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간에서 하는 또 작용이 응고작용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응고작용을 하는데 아까 응고인자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응고인자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응고인자는 이제 혈소판이나 상처가 나게 되면 혈소판과 산소가 접촉을 하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두 갈래의 길이 만들어지는데 한 갈래는 외인성 경로라고 하고요. 또 한 갈래는 내인성 경로라고 하는데 외인성 경로에서 뭐를 만드냐면 칼슘이랑 응고인자들을 간에서 만드는 응고인자들이 결합을 해서 트롬보플라스틴을 만들어냅니다. 트롬보플라스틴. 그래서 그리고 내인성 경로에서는 12인자, 그죠? 간에서 12인자랑 혈소판 인지질 이런 걸 만들어서 10인자를 만들어요. 10번 인자를. 그래서 프로트롬빈 활성제를 만들어냅니다. 프로트롬빈 활성제. 그래가지고 간에서 비타민 K 아까 만들어낸다 그랬죠? 응고인자들 만들어낸다 그랬죠? 이거를 만들어내면 이것을 프로스롬빈 형태로 형성이 되고 이 프로스롬빈이 스롬보플라스틴하고 아까 외인성 경로로 만들어진 스롬보플라스틴하고 그 다음에 내인성 경로로 만들어진 프로스롬빈 활성제들이 프로스롬빈을 스롬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외인성 여기 보면 얘가 뭐예요? 내인성 경로고 얘가 외인성 경로예요. 그래서 외인성 경로를 통해서 스롬보플라스틴이 만들어지고 내인성 경로를 때려는 활성제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게 만들어지고 간에서 또 뭘 만들어요? 그죠? 아까 비타민 K하고 응고인자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프로트롬빈을 만듭니다. 프로트롬빈. 프로트롬빈을 만들면 이 프로스롬빈을 트롬빈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이거를 누가 해요? 외인성 인자인 트롬보플라스틴하고 외인성 인자에서 만든 활성제가 역할을 해서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트롬빈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트롬빈은 피브리노겐, 혈장 단백질인 피브리노겐을 뭘로 만들어줘요? 피브린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 트롬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브린이 만들어지면 피브린은 뭐냐면 그물 구조예요. 그래서 막 그물 구조들이 엉켜가지고 응고를 시키면서 응고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응고 과정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까 말하는 내인성 경로랑 외인성 경로가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만들어주고 이 트롬빈은 요 피브리노겐을 뭘로? 피브린으로 요것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근데 우리가 이 응고에 관련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응고에 관련된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PT라는 검사가 있고 PTT라는 검사가 있는데 PT는 외인성 경로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T는 뭐냐면 요 검사를 하는 거죠. 외인성이니까 트롬보플라스틴을 넣어가지고 응고인자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PT예요. 그리고 PTT는 뭐냐면 내인성 인자의 경로를 검사를 하는 건데 이거는 부분적인 트롬보플라스틴을 넣어요. 인지질을 조금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응고인자를 측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PTT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인성 경로를 측정하는 게 PT, 내인성 경로를 측정하는 게 PTT예요. 그래서 외인성 경로를 측정하는 PT는 11에서 12.5초가 정상이고 내인성 경로를 측정하는 PTT는 30에서 40초가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얘가 PT는 나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얘가. 그래서 국제 평균으로 우리가 좀 보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PT-INR이에요. 그래서 PT 검사는 PT랑 PT-INR 검사를 두 가지를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PT-INR은 0.5에서 1.2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정상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TT는 내인성 경로인데 얘가 실제로 액티비티하게 요 응고에 관여하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APTT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들을 넣어가지고 파셜 스롬보플라스틴 타임이라고 그래서 APTT라고 해서 요걸 주로 우리가 하죠. 그래서 요게 한 30에서 40초 정도로 우리가 정상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응고제 중에 우리가 헤파린이랑 와파린이 있죠. 그죠? 요건 많이 들어보셨죠? 헤파린은 내인성을 차단을 해가지고 응고를 억제하는 거고요. 와파린은 내인성, 외인성하고 요 공동 부분, 여기 부분을 차단을 해가지고 응고를 못하게끔 항응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파린은 그래서 PTT 검사를 해야 되고 와파린은 PT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헤파린, 와파린 할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PTT 검사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T는 11에서 12.5초, APTT는 30에서 40초.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가기 전에 요 PT 검사 꼭 하죠. 그죠? 예, 응고 검사 해야지 출혈이 많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간에 이상이 있을 때는 PT 검사를 꼭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 응고 과정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뭐를 했냐면 간에 해부 생리를 했고 그 다음에 기능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기능이 첫 번째 뭐였어요? 대사. 그죠? 예, 두 번째 쿠퍼세포가 하는 작용. 그죠? 이물질 제거 다 해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담즙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저장고, 혈액 저장고 역할하고 단백질, 비타민 이런 것들도 저장한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는 응고 작용합니다. 응고 작용. 예, 그래서 이 기능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낭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담즙을 저장하고 분비. 담즙 생성은 누가 해요? 담즙 생성은. 그죠? 생성은 누가 해요? 그죠? 간이 해요. 근데 담낭은 거기를 담즙 생성하면 저장하고 어디로? 십이지장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담낭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했어요? 예, 간의 기능과 뭐였어요? 그죠? 예, 해부, 생리하고 기능을 공부를 했습니다. 담낭은 구조는 아까 앞에서 그 담낭 있었죠? 네, 여기 요 담낭, 그죠? 요 간 바로 밑에도 요 담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낭의 해부, 그 다음에 구조, 기능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의 간의 기능 해가지고 356페이지, 357페이지에서 간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죠? 담낭의 구조와 기능도 358페이지 보면 그림으로 잘 나와 있죠? 담낭 그림 잘 나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췌장을 가볼게요. 췌장은 많이 어렵지가 않으니까 췌장은 어떤 거를 하냐면
췌장의 구조 먼저 보면 판크레아스입니다. 판크레아틱. 자, 판크레아틱은 요 간 밑에 여기 담낭이 있고 위 있고 위 옆으로 요렇게 해서 여가 지금 위가 있잖아요. 여가 위가 있으면 위 옆으로 바로 밑에 위 옆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 머리 부분, 여기가 몸 부분, 여기가 꼬리 부분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여기 안에는 췌관, 요렇게 해서 관이 하나 있는데, 이 관이 요 12지장이랑 오디 관략근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화효소가 이쪽으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췌관을 통해서 요렇게 해서 소화가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소화효소가 나오는 데고요. 예, 여기는 뭐가 나오는데요? 예, 여기는 지금 뭐가 나오는 데냐면, 내분비, 분비, 그죠? 호르몬이 나오는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핑크색 요거는 얘는 소화효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쬐끄맣게 보이는 보라색 이런 거 보이죠? 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내분비, 외분비. 그래서 호르몬을 저장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은 어디로 분비가 돼요? 여기 보면 혈관 있죠? 예, 호르몬은 혈관으로 분비가 되고 여기 그 소화효소는 어디로? 요 췌관을 통해서 요 12지장으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소화효소가 중요하니까 소화효소만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밀라제, 리파제, 트립신, 또 CCK, 아세티콜린, CCK, 세크레틴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예, 분비가 되고 요 내분비는 나중에 내분비 쪽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요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요 오디 관략근을 통해 가지고 요 부분으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배출에 관여하는 게 이제 CCK, 그죠? 그래서 CCK는 위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췌장 소화효소랑 담낭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CCK가 하고 있습니다. 약 알칼리성을 띈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총 간하고 담낭하고 췌장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되셨나요? 네, 오늘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퀴즈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서 퀴즈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